윤희, 우령, 프리아나의 프리토크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령입니다. 오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혼자 찾아온 팟캐스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혼자 하게 된 이유랄까요? 제가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윤희 씨 없이 혼자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이 일단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벌써 2026년도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또 6월이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고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나의 올해 절반 상반기 잘 보냈나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럴 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좀 회고를 하시는 편인가요?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또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혼자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. 그 2주의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. 윤희 씨가 없으면 또 외롭잖아요. 그래서 저와 이야기 파트너가 돼줄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.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요즘 책을 찾고 있는데 좀 재밌는 책, 좋은 책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? 라고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앞서서 제가 6월 전의 시간 동안 나 잘 살았을까? 이런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서 또 이게 책과 연결되는 이유는요. 저는 상념에 빠지거나 생각이 많을 때 책을 찾아보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머리에 좀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고 정리가 필요하고 혹은 스트레스가 받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정말 불안할 때도 책을 좀 꺼내는 스타일이에요.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. 하나는 회피하기 위해서, 두 번째는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. 첫 번째, 회피하기 위해서 책을 찾는다라는 말은요. 현실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. 아니 우리 예전에 막 윤희 씨도 저 한 불안이 합니다.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생각도 많고 그에 따른 좀 불안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되게 소모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현실의 생각을 멈추고 싶을 때 저는 책을 찾거나 혹은 콘텐츠를 찾습니다. 영화나 드라마요. 근데 제일 가장 좋은 친구는 독서인 것 같아요. 오롯이 내 시간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이 정제된 글자들, 정박된 글자들을 보면서 현실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했잖아요. 네. 당연히 고민이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. 나 이런 고민이 있어.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분명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갈피가 있어요. 해결책이 있죠.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내 내적인 내면에서 정돈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뭔가 언어로 꺼내는 것조차 힘든 시기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작가가 쓴 언어, 작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? 이것도 좀 책에서 찾는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요, 올 상반기 저는 정말 많은 시간 책과 함께 했습니다.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거의 4월부터 좀 책을 마구마구 읽었거든요. 그래서 저를 아는 지인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. 제가 갑자기 독서에 빠졌다고 하면요. 어머, 우령아, 너 무슨 고민 있어?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? 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저의 감정과 생각을 책 속에서 찾는 이 저의 회피일지도 모르고 또 정리일지도 모르는 이 습관?
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요즘에는 꽤나 이 좋은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이럴 때 아니면 책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현실의 시간에 치여서 혹은 다른 더 재밌는 콘텐츠도 많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내적인 저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 책을 읽는다. 저는 우령아, 이건 너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이 첫 번째 시간,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요즘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무엇이냐면요. 바로 일본의 소설가죠. 무라카미 하루키의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정말 유명한 책이어서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이 책을 알고 있는 지는 꽤 지났는데 최근에 읽었거든요. 처음에는 이 달리기라는 워딩을 보고 나 달리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, 그리고 요즘 막 러닝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. 꽤 많이. 그럴 때도 제가 러닝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선뜻 이 손이 안 갔던 책인데요. 근데 여러분, 이 책은 러너나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달리기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만 권하는 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. 네, 이 책은 단순히 달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요. 하루키 작가가 소설가가 되기 이전부터 또 소설가가 된 그 후 정말 인생의 많은 시기 달리기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서 말하는 에세이인데요. 이 삶의 태도와 철학을 달리기 안에서 녹여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즉, 인생 이야기라는 거죠. 하루키는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꾸준히 많은 시간, 거의 인생의 제가 생각하기엔 70%를 또 달리기와 함께 하신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. 그랬을 때 이 달리기를 통해서 그럼 하루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? 막 특별한 성공 비법? 절대 아닙니다.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. 이 달리기를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, 또 꾸준히 나아가고 지속하는 저 삶의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요. 하루키는 말합니다. 일단 예술, 창작하는 일, 소설을 쓴다는 게 또 창작의 영역이잖아요. 저도 또 창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책에 더 애정이 갔는데요. 무언가 일에 있어서 그게 또 창작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일에 있어서 누군가와 우린 항상 비교하게 되죠. 저도 그래요. 누구는 잘 됐던데, 누구는 정말 좋은, 되게 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데 어떻게 사람이 비교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? 20대인 지금도 비교를 하고 10대일 때도 당연히 성적 이런 것도 비교를 했고, 또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수많은 비교 앞에 놓이겠죠. 그럴 때 이 하루키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얼마만큼 달라졌나. 비교라고 했을 때 그 비교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죠. 내 스스로가 달성한 목표에 다다랐는가. 그 이야기를 합니다. 네, 그러면서 창작은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니다. 창작에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내가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, 이걸로 내 삶을 들여봐야 한다. 이 문구가 있는데 저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. 최근에 나는 너무나도 수치와 숫자, 이 비교하는 삶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저 스스로를 되돌아봤거든요. 그랬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이 하루키 작가는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, 이 달리기 또 마라톤에 대해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특별한 능력, 재능, 이런 걸 가진 사람만이 우리는 목표 혹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죠. 저 친구는 재능이 있잖아. 저 친구는 그만큼의 환경이 됐잖아. 이런 식으로요. 그랬을 때 하루키는 아니요. 인생을 달려갈 때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지속성,
꾸준함에 있습니다. 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이 달리기와 닮아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. 네, 달리기 하다 보면 분명 숨이 찹니다.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, 그만할까?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그리고, 다른 사람의 속도를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. 또 누군가는 나를 추월해 갈 때도 있어요. 근데 그 추월하는 거를 그냥 지켜볼 때도 당연히 있죠.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빠르게 가느냐가 아니라요. 어떻게 나의 페이스를 찾고 그걸 꾸준히 가는가, 내 속도와 내 길을 어떻게 찾아서 가는가, 이게 더 중요한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정말 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, 이거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처럼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너무너무 또 읽어봐 주세요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중 하나 있는데요. 그래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, 저한테 정말 이 문장은 진짜 내가 새겨야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.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. 무라카미 하루키가 또 마라톤에 꾸준히 도전을 하세요. 그 이전에도 러닝을 할 때 하루에 10km는 뛰자. 그래서 일주일에 60km를 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러닝을 하시는데, 또 그해 해마다 찾아오는 마라톤에도 참여를 하십니다. 이 마라톤은 정말 어마어마한 키로수를 뛰게 되죠. 그때 이런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요. 마라톤을 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, 여러분? 네. 하루키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마라톤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?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, 사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달리기를 할 때 한쪽에 에어팟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재즈를 듣거나 혹은 그저 그 흘러가는 하늘, 풍경을 보신다고 하셨어요. 그렇게 오늘의 구름 모양이 어떤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요. 그런 그가 마라톤에 대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. 마라톤을 하면요, 일단 어느 지점에서 진짜 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다, 이 자신감이 쏟는 내 페이스를 찾았을 때 완주할 수 있겠는데?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. 근데 그게 30km쯤 지났을 때 막 자신감이 들다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 몸의 육체에 이 고통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.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. 다리가 좀 이제 저릿해오는 그 시기가 있대요. 그때 마라톤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힘들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고 하셨는데요. 그때 한 말은 우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.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내가 그만둘지 안 둘지, 이 아픔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. 이게 저에게도 너무 와닿는 거예요. 고통은 팩트, 힘들다는 팩트예요. 힘들다라는 사실은 팩트인데, 이 고통을 안고 내가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, 그건 저의 선택이죠. 내가 마라톤을 할 때 30km까지 달렸어. 10km만 더 달리면 돼. 그럼 이제 목표 골에 도착할 수 있는데, 여기서 둘까 말까? 이거는 이제 제 영역이라는 거죠. 그걸 보면서 저의 올해를 돌아봤을 때 항상 저는 다양한 모양으로 저에게 힘듦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. 20대 초반에도 그랬고, 중반에도 그랬고, 후반인 지금도 그랬고, 모양이 다르게 결핍과 불안은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불안 피할 수 없습니다. 분명 제가 죽을 때까지, 죽는 그 순간에도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. 내가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또 7, 80대가 돼도 그 나름의 걱정들은 따라오겠죠. 여러분은 걱정 없는 삶을 살아보셨나요? 저도 당연히 아니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. 그럴 때 힘들다라는 이 생각은 팩트입니다.
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힘들다고 여기서 멈출 것인가?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? 이것은 저의 선택이라는 걸 보고, 그래, 우령아, 너가 책을 읽는 이 행위 또한 멈추고 싶지 않아서, 이 고통에서 그저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대책이랄까요?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을 읽는 행동 또한 저에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. 그렇구나. 나는 힘듦을 인지하고 그 힘듦 속에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.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게 느리더라도 살살살살 해결해가고 헤쳐나가려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내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께 무라카미 하루키가 생각하는 달리기의 철학을 한번 나의 삶에 대입해보면서 읽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책 추천을 드려봅니다. 네,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,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. 당장 나가서 뛰고 싶다. 혹은 아직 뛰고 싶다는 마음은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의 한편에 나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. 이 반응이 있는데 저는 뛰고 싶더라고요. 네, 제가 작년에 5km 짧은 마라톤을 했었던 경험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사람이 4km 달리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. 얼굴은 빨개지지 막 숨은 턱끝까지 타지. 근데 그 1km를 놔두고 내가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? 거기 응급차량이 있어요. 네, 제가 응급차량을 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머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5km 뛰고 그래?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마라톤, 이 러닝을 한 번도 안 뛰던 사람이 갑자기 대회에 나가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두 다리로 골을 했다는 게 정말 큰 성취감을 줬거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는 작년의 기억이 떠올랐고요. 또 그 기억과 이 책의 이야기들을 발판 삼아서 남은 2026년 하반기도 그래 우령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보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.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에세이 정말 추천하고요. 너무 멋진 소설 작품들도 많이 쓰셨죠. 네,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소설책을 끝까지 아직 완독한 기억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에세이를 싹으로 소설도 한번 지금 차근차근 읽어볼 예정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었고요. 다음 시간은 제가 또 정말 이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었던 책을 또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. 또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책이기도 한 책들을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